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소식 하나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때문에 미국, 중국 간에 뭐 서로 자기가 하겠다. 우리나라가 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관련 부처 장관하고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그리고 반도체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K반도체 쩐의 전쟁 가세한다. 문 대통령 핵심 국가 전략 산업. 업계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한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대표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해 우리 역시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쩐의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근데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도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기자들이 모르는가요? 뭘? 이미 잘하고 있는데 네. 애들이 하도 그 경제에 대해서 악플만 쓰다 보니까 실제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몰라. 모르는 건지 모르려고 하는 건지 몰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지. 시사 방송만 듣지 말고 송작가 TV 경제 관련된 방송에 국제 정세할 때 좀 들으라 말이야. 옛날에는 받아쓰기도 잘하고 그러더니 그래. 이제는 아예 안 받았어. 받았으면 국공천 내용들은 아예 안 받았어. 네. 어쨌든 정부가 이제 뭘 한다고 했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문대통령이 모든 걸 하겠다. 그렇지. 그 네.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기업마다 유보금 쌓아놓은 거 꺼내놓으란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죠. 너희들 돈 많이 버니까 많이 채용을 해라. 이런 얘기죠. 또. 역시 우리 대통령은 이 부분 핵심을 놓치지 않으시네요. 근데 그냥 해준다는 게 아니고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해라. 근데 되게 웃긴 게 제목을 뽑는 건 뭐냐면 국가가 무턱대고 지원할 것처럼 제목을 뽑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근데 그래. 사실은 대통령은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원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기업 스스로도 뭔가 내가 더 주도권을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아니 뭐 수백만 원짜리 과외 선생을 대기시켜 놓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기업이 먼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업이 있다면 국가는 얼마든지 지원한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것만 보면 또 아이고 기업체 중에서 또 반도체만 지원한댄다. 잠깐만 이것도 받아 쓰는 거 아니야? 다른 업종들 뭐 찬밥 신세, 그럴 수 있죠. 차별 대우 뭐 이런 거 특혜 뭐 또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건 이제 엄밀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일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인데 네. 이게 용인입니다. 용인. 네, 용인이면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125만 평인가 아마 부지가 확정이 돼 있는데 여기를 일반 공단화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규제를 좀 낮춰주면서 또 이게 다 경기도에서 주도해갖고 하는 일이죠. 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용인 클러스터를 확보하는데 좀 더 투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은요. 이미 평택에 있는 육공장 라인을 6개월 이상 땡겨서 조기 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파운드리 라인이에요. 메모리 아닙니다. 그만큼 물량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 반도체는 물건 들어가면 3개월 동안 만들어야 물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최소 1년 반 이상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미 이 삼성은 조기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용인까지 보태가지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중부 벨트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도 그러니까 평택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이쪽 지역이 중간에 또 이제 그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잖아요. 이천에. 이 연결되는 클러스터 지역들 자체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밸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뭐 소재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그 관련 사업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고 외국 기업들도 여기에 먹거리가 있으니까 기계 부품부터 뭐 소재 산업 뭐 세척 관련한 거 수리 용역 뭐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반도체로 용인에서부터 평택까지 쫙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유, 이제 부동산 오르나? 응? 이미 많이 올랐지. 이미 많이 이미? 올랐어. 예, 아, 솔직히 이번에 뭐 LH 관련해갖고 그 있었던 것 중에 일부에도 이쪽 이 이 용인 포함돼 지역이 더 포함돼 있기도 하고요. 네. 평택 같은 경우 뭐 평택 지역 주변에는 그 특수로 인해 가지고 이미 주변 땅값들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서울보다. 뭐 피가 보통 뭐 토지 그냥 땅에 관련된 그 부동산 피가 한 1억 이상이 올라 있는데 매매는 이루어지지가 않죠. 더 오를 걸 기대하고 지금 안 아니 내놓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 그럼. 지금 팔면 차익을 전부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 올라도 호가만 올라 있는 상태라 아. 투기꾼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지 못 못 팔아서. 팔아서. 네. 근데 오른 건 사실이고 아니 지호님이 2천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갑자기 5천만 원이 올랐대요. 한 방에? 아니, 피가 1억이면 저기 실제 그 호가 올라가 있는 상황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거는 워낙 쌌던 데니까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니까 그쵸. 서울 강남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그런 땅들이 이제 저희가 갑자기 또 숟가락 확 얹네. 네. 멤버십 방송에 그 부자 되는 그 방법. 네. 방법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국가의 정책과 예산과 생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게 차분하게 발전적인 그 안정적인 성장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경기 남부 일대가 이게 연결이 돼서 집중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야 산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난리거든요. 예? 계속 안 써주니까 수입 규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발전적인 방향도 이게 이제 뭐 확실히 클 것 같고요. 최근 들어 SK 관련된 기업 주식들이 전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아마 이제 이 발표를 전제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이거 관련돼 가지고 송작가 TV에서도 그때 커뮤니티에 뭐 이것저것 그랬죠? 네. 추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구체적인 건 그 당시에 이미 가격이 올라서 선반영이 돼서 이미? 올라 있었던 거고요. 네. 거기에 관련된 경제방송에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조 설비, 뭐 개발, 뭐 이런 비용에 대해서 50%까지 세액 공제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반도체 업계가.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은 반도체 제조 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을 공제한다고 이렇게 네.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용인벨트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20%입니다. 네, 지금은. 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40까지 올려달라라고 얘기하는 미국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업계는 50%를 까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 국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의 20%보다는 더 많은 공제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투자한 데 대해서 투자를 확인하고 나서 세액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장을 대신 지어주거나 설비해라 이러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설비를 완료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갖고 세액에서 이 부분을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퍼주기네, 뭐 기업들만, 뭐 대기업만 밀어주네, 또 이런 식의 언플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아니 그렇게 해서 뭐 공장이 들어서면 또 그 취업자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근데 그렇게 말 못하겠는 게 일단 반도체 쪽에 삼성이 제일 강한데 설마 삼성 까는 기사를 쓰겠어요? 사실 이게 진짜야. 그 이재명 지사 막 뭐라 그럴까? 그 법원 판결 받으러 왔다 갔다 할 때 언론이 그렇게 깠잖아. 엄청 깠죠. 깠는데 판결이 있기 전에 이 방금 얘기한 용인 이쪽 반도체 단지 그 설립에 대한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악플 기사가 싹 딱 없어졌다. 사라졌어. 헐. 언론이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에. 광고주의 의지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는 것들이 기레기입니다. 이야. 아휴, 아, 돈이 최고네. 아이, 네. 갑자기. 돈이 최고인데 네. 웬만큼 있어서는 안 돼. 대한민국 탑으로 있어야지. 그렇지. 탑으로 있어야지. 삼성 뭐든 할수 정도 있어. 돼요. 10조 가지고는 아우이 어리고 안 풀어질 없어. 안 꿈을 돼. 키워야 되겠어, 송 작가는. 안 됩니다. 100조세 정도로 아유 100조도 안 돼.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아이씨,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아무튼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네. 네, 친환경차 미래체 관련한 그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 배터리거든. 네. 배터리 산업 전략 발전도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설계 전문 인력 양성하고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발안도 마련할 방침인데 지금 배터리 분야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 펀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성장도 이제 돕겠다 이렇게 그렇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가 자동차 부품 사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품 수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이제 종류가 워낙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모터라든지 관련된 이렇게 약간은 가벼운 이 경제품, 경공업 제품들 같은 위주의 어떤 기업들이 또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선을 감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콘덴서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이런 그동안 사실 따지고 보면 약간 밀려 있었지만 필수로 됐던 어떤 중소기업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LG나 SK한테 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 위주로 지원 방안을 만들고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심합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대기업체한테 야 이거는 한 100조 더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중소기업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렇지. 중소기업체 잡아먹어요 이 새끼들이. 그렇죠. 하청 쳐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경제 잘하는 정부인 거예요. 이런 기사 좀 써라 이 기레기 시키더라 이런 거는. 뭘 알아야 쓰죠. 근데 기사 제목들을 보면은 대기업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은 채용도 잘 안 나와 있어. 이 모든 게 다 대기업한테만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업계 9,000개를 미래차,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프라 확보나 이런 거를 돕는 데잖아요. 최소한 9,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살려내겠다는 거야. 일본 지금 자동차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한 2,000 몇백 개까지 지금 부품 업체들이 도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도 없다 그런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대량 도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최고의 파트너가 하나 등장했거든. 하이든 형이 미국이 대놓고 우리가 중국보다 앞으로 전기차 더 많이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랑 배터리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처럼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한국팔 잡아당기면서 우리가 더 좋지? 그렇지. 혹시 쟤랑 친하더라도 나는 버리면 안 돼? 그걸 이제 부자지간으로 설명을 했다고 가족 간에 그걸로 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애인 관계로 애인 관계로?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를 두고 네. 두 여자가 서로 안 헤어지겠다고. 저기요. 네. 근데 에이, 너무 맑지 않은 두 쪽 아니에요? 너무 안 맑잖아요. 둘 아니, 다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얘네가 보기에는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와. 지금 미국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나는 어떻게든 이 남자랑 살림을 차리고 싶어. 근데 만일에 끝까지 이 남자를 못 얻는다고 하면 두 집 살림도 괜찮아. 라고 이 표현 표현이 너무 참 별로다. 비유도 아닌 것 같아요. 가족 비유보다 아니야 이게? 이거 안 하는 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네. 같아요. 나 이거 훨씬 더 맞는 비유 같은데. 편집도 네. 못하고. 네, 아무튼 두 집 살림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네, 지금 네. 한국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 애인이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잘 만든 나간다. 적이 없는데 막 아니야 내 애인이야 막 그러면서 막 동침했다 그러고 막 헐. 애뱉다 그러고 아직 그런 적 없는데 표현 별로란 얘기 나옵니다. 네, 하지 네. 마세요. 그만, 거기까지. 예, 근데 진짜 문 대통령님이 더럽다고 예, 이렇게 영민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비유가 좀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네. 근데 왜 더러운 비유를 예. 근데 문 대통령님이 진짜 그게 뭐 더러워 부럽지. 모르는 거야.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들 딱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어려운 게 사실 대통령 자리인데, 그럼 이명박근혜는 도대체 어떻게,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정말 걔네들은 이런 디테일도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그러니까 소름이 이렇게 확 끼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대통령 자리인데, 이명박근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이 생각이 그러니까 뜨악뜨악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것들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건지 게을러서 안 한 건지 아무튼 이해가 안 돼. 근데 참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게 무슨 뭐 법을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 뭐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 하기로 했어. 일단 니들이 벌어오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 아니야. 어? 중소기업자 콘텐츠 하는데 있는 데다가 후원해갖고 9,000개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10명씩만 근무하고 있어도 9만 명이야. 이런 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누구나 대통령을 꿈꿀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대통령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후보로 올라가야 됩니다. 선거라면 맞습니다. 안 뽑을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포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갔던.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아까 댓글에서 제가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우리가 그 65명, 야, 밝혀, 니들 정체 밝혀, 이거는 안 밝혀. 제가 했어요라고 막 안 밝히잖아요. 1번 찍은 윤호중 의원을 그런 데네. 예, 의원님. 2번 찍은 사람 말고 자 1번 1번 찍은 사람 손 들어봐요. 들어봐요. 야, 근데 160명이 저요 하고 손을 들어. 이런 개사기꾼들. 아니 근데 어쨌든 저는 요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괜찮네. 그러니까 질문부터 의원님 윤호중 의원 찍으셨죠? 1번 찍으신 분들 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20표가 더 있네? 이런 걸 확인해도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렇게 된 바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걱정은 없겠구나. 그렇죠.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네. 그래도 눈치는 천재다, 보내. 천재. 아니 와. 댓글에서 우리 대박. 애청자분이 천재들이네. 그렇게 써주신 거. 야. 1번 찍으신 의원님들 찾아내면 더 낫지 대박. 않느냐. 그렇지. 굳이 우리가 그랬네. 그렇네. 이게 사고의 발상 전환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2번 찍은 사람 굳이 안 찾을게. 안 찾아도 된다. 1번 찍은 1번 찍으신 사람만 우리가 확인하는. 야, 오늘 방송 대박이다, 이거. 이 아이디어는. 최고다 이거. 네. 자, 한 명만 커밍해도 그렇지. 그러면 줄줄이 따라오거든. 너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우리 이거 합시다.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제 요거 나 1번 찍었어요 라는 거 이거 캠페인 벌입시다. 자, 여러분 이제 당원 게시판에 가셔서 글을 쓰실 때 윤호중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으신 의원님을 찾습니다. 네. 그리고 제 지역구는 어디 의원님인데 의원님 1번 찍으셨나요? 손 살포시 뭐 이렇게 진짜. 아니면 근데 지가 찍었으면 아유
제가 언제나 뭐 여러분의 의견을 따 뭐 이런 건데 그렇지. 저는 절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비밀 비밀 선거면 이러면 그럼 바로 의심 받아 또. 아니 피해갈 수가 없네. 무기명 투표가 의미가 없었네. 아, 참. 진짜 대박이다. 무기명 투표를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가 있군요, 우리가. 이거 해요, 우리 이거 해요, 진짜. 자, 이거 합시다. 1번 윤호중 의원을 찍은 의원을 찾습니다. 예, 요 캠페인을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